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브리핑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댓글 반응을 알아보는 옴부즈맨 코너입니다. 그 옴부즈맨 코너이니까 댓글에서 또 물어넣었던 부분을 답해 드려야 되겠는데요. 옛날에 계시던 분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왜 같이 안 합니까? 라고 말씀하는 부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그거는 말이 나온 김에 이렇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들과 항상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누구에게도 제 방송에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이야기한 분이 없습니다. 같이 하시던 분들이 각자 사정이나 상황이 생겨서 그만하시게 된 부분이니까 그건 저한테 댓글을 다실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댓글을 다셔서 물어보시거나 안 그러면 제 말로 이해를 하시고 더 이상 그런 부분은 이렇게 묻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최근에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황교안 대행과 통화를 해서 한미 동맹과 북핵 미사일 안보 위기에 대해서 대담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임명이 되자마자 2월 2일부터 3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국을 방문하고 이후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는 아베가 직접 나서서 총리가 대대적인 환영을 했었습니다. 자, 한국에 왔다 간 부분이요. 크게 보도되었습니다만은 한국의 요즘 상황이 이래가지고 심층적인 논의가 됐는지 좀 우려스러운데요. 일부 대선 후보들이 대미 관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사드 같은 문제를 자신이 당선이 되면 제고하겠다. 중국과 미국 간의 사이에서 균형 역할을 하겠다. 뭐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동북아 균형자 그걸 그대로 문재인 후보나 뭐 안희정 후보가 좀 낫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저는 별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안희정 후보 또 이재명 후보 등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 최근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자기의 바뀌게 된 한국 정부에서 만약에 한미 동맹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한미 동맹은 위기를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빅 이슈로서 터져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민주당은 미 대사관과 무슨 정책 포럼 한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 대사관하고 그걸 하려고 했다면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안보 문제를 한미 동맹을 북핵 미사일을 사드를 토론해야지요. 자, 그랬는데 미 대사관에서 없던 일로 하자라고 했답니다. 원래 제대로 이야기도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에 대해서 이슬이님이 황 소장님 자기 대선 주자는 무엇보다 안보관이 우선된 사람을 뽑아야 할 겁니다. 문재인은 박통처럼 우둔해서 북한이 동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 햇볕 정책을 펼까 염려되네요. 동족도 동족 나름이지요. 박충건님 한국에 들어와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이분은 아마 교포신 것 같습니다. 50 넘은 인간들이 아직도 20살 때 꿈에서 못 태어난 게 대한민국의 언론과 지식인들이 얼마나 책임이 큰가를 느꼈습니다. 자기 나라 하나 제대로 지킬 힘도 없으면서 전부 다 다른 나라 책임론을 이야기하더군요. 대부분 친구들이 이구동성을 하더군요. 자, 미국 욕했겠죠. 뻔하죠. 미국 무기를 사용하도록 세뇌되었다는 등 자기들만의 딴에 사드가 뗀 놈들 상대지 북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등 더 웃기는 거는 의사라는 친구가 광우병은 아직 10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다. 2008년이니까 2018년이 지나야 알겠다. 한우와 미국소가 먹이와 기르는 형태가 비슷한데도 한우에는 광우병이 없다는 희한한 사고를 가지고 있더만요. 자, 환경에서 누가 더 깨끗하냐? 미국 소가 한국 소보다 소똥이 훨씬 더
덜합니다. 땅이 넓은 데니까 덜하죠. 그리고 사료도 초사료를 훨씬 더 먹을 겁니다. 광우병이 원래 소고기한테, 초식동물인 소한테 먹여서는 안 될 거를 먹여서 시작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20년 전에 해외로 안 갔으면 이 친구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세가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영님, 잘 분석 경고하였습니다. 누가 차기에 대든 황 소장님 지론대로 한미 동맹을 견지하는 바탕에서 중국과 외교를 해야 남한의 안보가 공고해져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정치에도 과도하게 관심 두지 않을 겁니다. 정치인들 황 소장의 옳은 생각을 경청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JOE 조어님, 지금 환율 조작으로 트럼프가 일본을 압박하고 일본 주도로 창설된 TPP를 탈퇴까지 했는데 아베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면 온 나라 언론이 반미 선동하고 아이폰에 나이키를 신고서 반미 데모할 게 분명합니다. 정신나간 분들이 자주국방 운운하는데 한국인들 대가리로는 방산 비리로 돈 헤쳐먹을 것만 관심이 있지 자주국방 같은 거는 꿈에서나 꿔야 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방위 분담금을 올려줘서 미군을 확실하게 주둔시키는 것이 자주국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보서울님, 난 사드 배치 찬성이세. 최소 4군데는 설치해야지. 배치 안하면 영원히 중국의 속국이 될 걸세. 그리고 사드 배치 지역 등은 보안으로 해야지. 왜 이렇게 떠드는지 산 위에다 설치하고 철조망 치고 군사지역 레이더라고 하면 되지. 난 국방부가 이해가 안 가. 그 다음에 현조님, 미국이 한국과 함께 하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해도 경제가 그냥 굴러가는 것임. 미국이 이상하게 행동하거나 철수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그때는 끝장임. 도나채님, 사이다 연설입니다. 대선 후보들 입장 밝히라. 그런데 이 설설 문재인 후보가 씩씩 끌고 시간을 이렇게 끌어가고 있다. 그러다 훅 간다. 박통 중국 막루에 앉아있는 모습 보고 미국인 충격받았습니다. 저게 사우스 코리아 맞나? 우리 혈명 아니었나? 그 후 미 대사 칼에 습격받고 여기 미국 사람 사는 사람 다 충격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K 스톤 INC님, 황 소장님, 중국이 동맹이냐 미국이 동맹이냐 하시는데 중국은 동맹이 아니고 오히려 국제정치에서 적대적인 관계지요. 더구나 중국의 패권을 조져보려는 시국에는 더욱이 안 어울리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둘 다 대충 만족시켜주면서 이익을 보던 시대는 끝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을 적대시해야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승리하는 겁니다. 마야마야님, 옳소. 대선 후보는 저는 똑같은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대선 후보 자격을 주면 안 됩니다. 즉 안보 문제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무지개님, 북한이 코앞에 있는데도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 그럴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후회할 때는 늦었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한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 대통령 할 사람은 사드 배치 등 안보가 우선이 돼야 합니다. 자,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 박탈 1순위가 돼야 됩니다. 김동길님,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 입 닫고 있다가 당선된 다음에 정책을 바꾸면 탄핵감이라는 말, 역시 황장수님이네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자, 또 메티스 방안과 사드 배치가 연결되기 때문에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분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상미 구혜리님, 이번 기회에 중국과는 확실히 선을 긋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대기업 혜택과 수출 등 관광객 수입에 의존하는 건 서서히 중국의 속국이 되어가는 겁니다. 중국은 중국화, 즉 한류를 화류로 만드는 데 잠시 이용할 뿐입니다. 중국과는 절대 우방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국민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정유숙님,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어정쩡해지는 동안 군사동맹은 자칫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때는 위험하다. 일본은 발빠른 대미관계에서 보듯 확실히 동맹의 길을 다지면서 북한의 오판을 막고 국가 안보를 지켜내는 길로 가고 있다. 자, 그리고 샘김님,
문재인 검증은 대북관과 종북 행보의 이유, 두 번째로는 반미와 주한미군 철수, 전작권 환수, NLL에 대한 입장, 세 번째는 노무현 때 삼성으로부터 받은 장학재단 등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중국은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다 가지는 욕심이 과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품목은 절대 수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국이 못 만들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물건이 몇 개나 됩니까? 중국 시장은 과감히 포기하는 게 장기적으로 살 길입니다. 오히려 중국한테 국내 시장을 잠식당할 걱정을 해야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히어나우님, 제가 이렇게 똑바로 읽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박혜레나우님과 자관,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세 장벽보다 더 지저분한 게 비관세 장벽, 그냥 꼬투리 잡아 통관 거부나 위생조사 이것뿐만 아니라 이 소방조사도 하지요. 그냥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중국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술 중국에 빼주고 개인 치부하는 그런 한국인이 많은 것 같은데 매국노 아니냐. 많은 분들이 지금 안보에 걱정을 하십니다. 한미 동맹에도 걱정을 하고요. 대선 후보들이 과연 저런 가치를 가지면 되는가, 안보에 있어서 정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질이 멸렬해지고 있고, 그리고 야권의 집권 가능성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려움을 느낀 분들이 박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닥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까지 보수가 집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수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수가 진다 하더라도, 야권이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진보 세력은 안보라는 분단 상황에 있어서 또 중국과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는 북한, 특히 중국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자신들의 속국이나 영향력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과거 우리하고의 역사에서도 더더욱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향후 100년, 200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 가면서 살아남으면서 번영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선 후보들이 명확하게 자신의 공약을 밝혀라는 거고, 만약에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당선된 이후에 엉뚱한 방향으로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전시작전권을 환수받고 또 더 나아가서 MD에도 참가하지 않겠다, 한미일 삼각안보 동맹도 깨겠다,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도 깨겠다, 주한미군 돈 못 올려주겠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근본적으로 부딪히려 한다면 저는 그때는 저부터 탄핵을 시키자고 총대를 메고 나서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분명히 물어서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안희정 후보가 지난 정권의 합의는 존중한다라고 말을 해서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쳤는데, 또 외국 기자들하고 간담회에서는 신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진위가 뭔지 진짜 궁금한데요. 절대로 그냥 대통령에 올인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를 했다고 해서 바로 야당이 집권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없습니다. 야당이 집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명확한 입장을 안 밝히는 후보에 대해서는 절대 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요. 국민 여러분들이 좌우, 진보, 보수 다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하지만 안보 문제에서는 그건 하나로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 저는 이 나라가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각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